화끈한 시사토크 김준일입니다.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논의하는 공청회를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서울교통공사와 버스업계의 적자는 심각한 상황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은 서울시 교통요금 인상을 둘러싼 다양한 이슈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입니다. 박원석 정의당 전 정책위의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공감과 논쟁 장성철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두 분 반갑습니다. 일단 박원석 의장께서는 전직이 되셨어요? 예, 제가 뭐 전직만 여러 개예요. 전 국회의원, 전 정책위의장에서. 그렇군요. 이제 당직 선거가 끝나서 예. 새로운 대표 지도부 체제가 들어섰기 때문에 전임 지도부들은 좀 뒤로 물러서서 예. 홀가분하게 자유인으로 그러시군요. 예, 더 살려고 합니다. 많은 외부 활동을 좀 기대를 해보겠는데 네. 박원석 의장도 집이 경기도시잖아요. 네, 고양시입니다. 그런데 대중교통 서울 버스나 뭐 지하철은 이용하실 거 아니에요? 아니 당연히 서울 나가려면은 예. 그 지하철 타면은 3호선 타고 다니거든요. 예. 당연히 서울 나갈 때 지하철 타고 버스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시군요. 예, 광역버스 타고 다니니까. 장성철 소장님도 제가 알기로는 두 분이 비슷한 지역에 지금 거주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제 지역 구민이세요. 그러시군요. 예. 생각해보니 지난주에 저희가 아름다운 좌우 합작을 봤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하철, 뭐 버스 자주 이용하십니까? 저도 똑같이 3호선 이용을 하고 광역버스 이용을 해서 예. 서울에 나갑니다. 어떠신가요? 좀 평가를 여쭤보고 싶은데 어떻게 평가를 좀 광역버스는 비싸요. 광역버스는 한 2,800원 정도 되는 것 같고 예. 서울에서 이제 저희 사무실에서 방송국 가려고 뭐 광화문 쪽 나가는 것은 한 1,250원 정도 해서 예. 반값 정도 되더라고요. 예. 경기도 광역버스는 비싸고 서울 버스는 싸다. 상대적으로. 그렇군요.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코로나 이 단계가 방역 단계가 한참 높아졌을 때 사람이 많이 없더라고요. 확실히. 요즘 많이 늘어났어요. 제가 며칠 전에 그 방송 끝나고 지하철 타고 집에 들어간 적이 있는데 확실히 사람이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가뜩이나 지금 그 운영 적자가 서울 지하철이 심각한데 아마 코로나 때문에 타격이 더 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은 본격적으로 좀 서울시의 버스 요금과 지하철 요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지금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1,250원. 1,250원. 알고 계셨나요? 장 소장님도? 그럼요. 저 공부해가지고. 그렇군요. 예전에 2008년이었나요? 그 모 의원께서 네. 당대표 선거에 나갔는데 얼마냐, 버스비 얼마냐 그러니까 70원이라고 말씀하셨다가 그때 상당히... 70원일 때까지만 버스를 타본 거죠. 그분은. 그렇군요. 예. 그 후일담이 있어요. 후회담이 있나요? 다음번 유세 가셔가지고 예. 제가 버스 타고 다닙니다 하면서 버스 카드를 딱 드러내셨거든요. 예. 청소년 카드. 청소년 카드.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비판받으셨어요. 그렇군요. 예, 저도 사실은 잘 몰랐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냥 찍고만 다녔지. 그렇지. 요즘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근데 저도 공부를 해서 지하철은 1,250원, 버스는 1,200원, 그리고 마을버스 900원. 현재 이런 상황이란 거를 시청자 여러분들이 알고 오늘 얘기를 좀 진행해 볼까 합니다. 먼저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전에 박원석 의장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승객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서울시 대중교통 체제에도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데 어느 정도 줄었나 좀 보니까 지난 2.5단계 격상을 한 이후에 서울시의 평일에 30%가 줄었다. 이 정도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박원석 의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올려야 된다고 봅니까? 이게 이제 뭐 그 오래된 쟁점이잖아요. 워낙 이제 서울시의 그 서울교통공사 운영 적자가 심각해서 뭐 건설 부채는 둘째치고 운영 적자만으로도 거의 한 해 1조 원 가까이 지금 적자가 나고 있는데 사실은 좀 그 상황을 본다면 조금 올려야 되겠죠. 물론 이제 경영도 효율화하고 또 뭐 방만한 어떤 그런 경영 체계도 좀 바로 잡고 서비스 질도 개선하고.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요금 구조를 그대로 두고서는 불가능해요. 그리고 아무리 이게 이제 일종의 공공 서비스이긴 하지만 공공 서비스도 계속 적자를 떠안고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물론 뭐 그 운송 서비스를 그 진행하는 공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이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흑자인 데는 별로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적자의 정도가 너무 심각하다. 이게 계속 누적되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봐서 올려야 되는데 이게 매번 못 올리는 게
이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정치인이다 보니까 선거 앞두고서 못 올려요. 그리고 그렇군요. 누구나 요금 올리는 건 싫어하지 않습니까? 예, 예. 요금 올린다 그러면 뭐 과거에 정의당에서도 비판하는 논평 내고 했었어요. 예, 예. 근데 지금 이 서울 지하철의 경영 상태로 보면 소폭이라도 요금 인상을 좀 올려야 된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외국에 다녀보면 전 세계 대도시, 우리하고 경제력 수준이나 인구 규모나 뭐 예. 이런 게 비슷한 그런 대도시 이 대중교통 운송 요금 중에 대한민국보다 싼 데는 없어요. 우리가 제일 쌉니다. 한국이 제일 싸다. 소장님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올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리지 말아야 된다. 예. 올리나 안 올리나 똑같아요. 어차피 올려도 예. 국민의 주머니에서 그 비용이 나가는 거잖아요. 예, 예. 안 올리도 적자를 어떻게 메꿀 것이냐. 국민의 세금으로 메꿀 거잖아요. 예, 예. 결국에는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간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조삼모사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아침에 3개 먹을래, 4개 먹을래, 저녁에 4개 먹을래 이런 식인데 이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 보여요. 올리는 게 큰 의미가 없다. 네, 기본적으로 서울교통공사 1년에 적자 5천억 1조 이 정도 됩니다. 예, 예. 그거를 200~300원 올린다고 해서 적자 폭이야 줄어들게 하겠지만 예. 근본적인 경영 개선은 할 수가 없다. 음. 중공영제 이러한 교통체제 하에서는 요금을 얼마 올리고 안 올리고 이것은 국민적 주민적 갈등만 올릴 뿐이지 법률적으로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의 예. 적자는 국고에서도 좀 보존해주고 지자체 예산으로도 보존해줘서 특별히 뭐 요금 문제 가지고 이렇게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어차피 국민이 낼 돈이잖아요. 예. 일단 뭐 두 분의 의견이 약간 다르긴 한데 뭐 좀 더 얘기를 좀 옛날 얘기로 좀 돌이켜 보겠습니다. 2015년에 올리고 지금 5년째 동결이에요. 그때 당시에도 어떻게 돌이켜 보면은 메르스 사태가 있었어요. 그리고 승객, 이용객이 줄어들면서 적자가 심화됐다라고 하면서 서울시에서 올린 거고 지금 5년째 동결인 상황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타이밍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그때만 한 200원 정도 올렸었죠. 예, 예. 그때도 아마 메르스 충격으로 이용객이 급감했던 적이 있었을 겁니다. 예,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요금 인상에 약간의 이제 명분을 주니까 지금도 비슷한데 더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예. 지금 이 코로나 파도가 다 예. 그냥 지나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밀려오고 또 밀려올 텐데 이런 점을 감안하면 제가 보기에 택시 요금도 그렇고 예. 그다음에 버스 같은 경우 이제 준공영제가 되면서 이게 지하철하고 요금 체계를 맞추도록 돼 있고 과거에는 그 버스 회사들이 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제시해서 그럼 서울시가 승인하고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해왔는데 지금은 일종의 이제 그 버스 회사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서 시가 보전해주는 형태예요. 청구하면. 예. 그래서 요금 인상 부담이 없어요. 버스 회사들은 그냥 비용만 청구하면 되니까. 그렇군요. 근데 이제 뭐 유가라든지 여러 가지로 지금 요금 인상 요인은 발생하고 원가 구조를 보면 한 1,440원 정도 된대요. 예. 지하철 이 운송 원가가. 근데 현재 뭐 1,250원이고 예. 또 거기에 이제 무상으로 타는 분들 이런 거 빼면은 사실상 승객 1인당 900얼마 꼴이라는데 한 명 탈 때마다 500원씩 손실이 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예. 어떤 식으로든지 이건 좀 보완이 필요하고 내년에 이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있고 후년에 지방선거 또 있잖아요. 그 재보궐선거 지방선거 타이밍이 되면 못 올려요. 그래서 그렇군요. 올리려면 선거가 기존에 있으면. 빨리 올려야 된다. 알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장 저는 소장님, 예. 자꾸 이제 요금을 인상을 하면은요 직원들에게 가는 혜택이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교통공사 같은 경우에는요 1년에 연차 휴가 수당으로 100억씩 줘요. 예. 매년 5천억 1조의 그런 적자를 하는 회사에서 어떻게 연차 수당을 100억이나 주냐고요. 예. 이렇게 방망경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이제 박원석 의원님께 좀 건의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정의당 차원에서 이러한 교통 체계에 대한 지하철, 버스 이것 관련한 요금 체계를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요금 올리고 지자체가 좀 보존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국고에서는 얼마나 보존할 것이냐, 예. 지자체는 얼마나 부담할 것이냐. 그리고 적자의 가장 큰 문제가 무상으로 이런 것들을 그렇죠. 이용하는 분들 때문에 이런 적자폭이 커지잖아요. 뭐 65세 이상 그렇죠. 노인분들이라든지 예, 뭐 장애인, 유공자분들도 다 이제 무상으로 타시는데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좀 검토해서 좀 시기가 좀 늦어지더라도 좀 체계적인 그러한 체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단순히 요금을 올리는 것 뭐 중요하긴 하지만 종합적인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본격적으로 좀 디테일한 자세한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년 만에 본격적으로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논의되고 있지만 명쾌한 결정은 어려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일단 영상 보시고 저희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의 적자는 수천억 원에 달합니다.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요금 인상이 검토되기도 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서민 경제가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민생과 직결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적절하지 않다는 여론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2015년 6월 1,050원에서 1,250원으로 200원 인상된 이래 5년째 동결 상태인 서울 지하철 기본요금.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서울시의 대중교통요금 인상 추진에 대한 질의가 오갔습니다. 우리 서민들의 가장 중요한 발인 지하철과 버스에 대해서 최대한 300원 정도의 그 요금 인상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서울시 행정을 맡고 있는 서정엽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요금 적정성 평가가 진행 중이라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새로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그 조례에 따라서 2년마다 요금의 적정성을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들이 뭐 요금 인상 자체를 목표로 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아울러 요금 인상은 최후의 방안임을 강조했습니다. 요금 인상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또 시민들과 합의됐고 해서 뭐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런 시기를 택해서 적정한 수준으로 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승객은 줄고 방역비는 늘면서 초유의 자금난과 함께 유동성 위기에 봉착한 서울교통공사. 요금 인상 외에도 국비 지원과 요금제도 손질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제시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민 생활의 중요한 축인 대중교통. 이슈와 해법을 화끈한 시사 토크에서 하나씩 살펴봅니다. 코로나19로 상황이 악화되기는 했지만 서울교통공사와 버스업계의 적자는 이전에도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매년 5천억 원 정도의 적자고 올해는 거의 1조 원 정도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소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네. 만성 적자, 왜 이렇게 적자가 난다고 보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상으로 이것을 이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 우리 아까 박원석 의장님께서 간담회실에서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65세 이상 인구가 매년 30만 명씩 늘어납니다. 예.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65세 이상 분들은 지하철 무료로 탑니다. 예. 이러한 분들의 이용이 가장 적자폭의 가장 큰 요인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기본적으로 경영 효율성이 있느냐 없느냐 매번 지적되는 거예요. 임금이 어떻게 고임금이냐 아니냐 이런 것도 매번 지적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수송 원가보다 탑승 원가가 훨씬 더 높게 돼 있다라는 것 때문에 원가 산정이 잘못됐다. 결국에는 세금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구조가 만성 적자의 원인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타면 탈수록 오히려 그렇죠. 적자가 발생하는 이런 구조가 문제다 말씀하셨고요. 박원석 의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적자의 핵심 요인은 그 이제 무상 서비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이제 84년도에 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65세 이상의 그 대중교통 무상화가 실현이 됐는데 그때만 해도 65세 이상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이 65세 이상 인구가 갈수록 늘어가고 이제 고령화 추세가 계속 심화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이 대중교통 서비스의 재정적 부담도 커지는 거죠. 예. 게다가 이제 지하철이 광역화됐잖아요. 지금 과거에는 서울만 하더라도 1, 2, 3, 4, 5선이 다였지 않습니까? 예. 이걸 만들 시점만 하더라도. 그렇죠. 근데 지금은 충청도까지 이 지하철을 타고 갑니다. 저기 뭐 아산 이런 데까지. 노인들이 가세요. 그걸 타고서. 예. 시간도 많으시고 그러신다고 하더라고요. 식사도 하시고 예. 목욕도 하시고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는 온천이 있으니까. 예. 그러면 이제 그건 요금이 꽤 나와요. 시내 한국간 가는 거에 비해서 훨씬 한 3,000원 가까이 나옵니다. 이거 왕복을 이렇게 노인들께서 하시면은 그런 게 다 누적돼 가지고 적자 부담이 되는데 근데 이게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지하철은 정부는 보조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교통공사에게 운영자에게 서비스 운영자에게 일부를 보조를 하고 있어요. 예. 고스란히 나머지 이제 적자로 누적이 되는 건데 그래서 과거에 이제 서울시나 또 부산시나 이렇게 지하철을 운영하는 광역자치단체장들도 중앙정부를 상대로 제발 이거 좀
다는 아니더라도 예. 일정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좀 보존을 해달라. 예. 근데 이제 중앙정부는 이게 지자체 이 소유물인데 우리가 보존해줄 수 없다. 해가지고 매번 이게 이제 갈등이 됐던 사안인데 맞습니다. 저는 정부가 법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거면 일정하게는 보존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부가 일정 정도 보존해줘야 된다. 네네. 아, 그렇군요. 옳으신 말씀이에요. 예, 기본적으로 65세 이상 예. 분들이 무임승차할 수 있는 근거는요. 노인복지법 시행령 때문에 그래요. 예. 그 법 누가 만들었습니까? 정부가 만들었습니다. 예. 법을 만들었으면 그에 대한 책임도 져야죠. 음. 지자체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일 아니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정말 뭐 적자 폭이 얼마고 요금 인상을 얼마 하고 이런 차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중앙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중앙정부가 소장님 의견은 중앙정부가 어느 정도 뭐 보조금이 됐든 지원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이게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노인복지법 시행령을 고쳐서 우리 지금 65세 이상 지금 무임승차할 수 있는 나이를 좀 상향 조정하는 예. 그러한 법의 개정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거는 아마 반발이 예. 굉장히 클 거예요. 박원순 이게 의장님. 일종의 예. 복지제도의 일부분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많은 노인들이 이걸 이용을 하고 있고 근데 현행 65세 이상인 거를 뭐 한 70세나 75세 예. 올린다 그러면 반발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이게 원래 이제 이 국가복지라는 게 계속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는 게 한 번 예. 이게 제도가 시행되면 후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군요. 연금만 해도 그런데 예. 국민연금 과거에 이제 그 지급 개시 연령을 지금 5살 올렸지 않습니까? 예. 과거 60세였던 걸 65세로. 그렇죠. 그것도 상당한 진통이 있었는데 이건 그거보다 아마 더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용자들이 훨씬 더 많기 훨씬 더 때문에. 많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적인 대책은 중앙정부가 뭐 100% 보존해 줄 수는 없죠. 일부에 대해서는 보존을 해주는 게 맞고 이게 이제 코레일과 비교를 해보면은 예. 코레일에도 이런 류의 이제 이 보편적 서비스가 있습니다. 물론 65세 이상이라고 코레일은 무료는 아니에요. 예. 근데 뭐 장애인이라든지 유공자라든지 뭐 기타 등등의 조건으로 이 무임승차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보조를 해줘요. 아, 정부 논리는 이거는 그거예요. 보조해줘? 이거는 어쨌든 이 정부가 국토부가 그 이 코레일이라는 이 산하 기관을 통해서 운영하는 중앙 정부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건 해주지만 지방자치단체 소유물에 대해서는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가 해줄 수 없다. 이게 이제 기획재정부가 만들어낸 논리인데. 예. 근데 그 법은 정부가 만들어서 운영하는 법이잖아요. 그리고 모든 지자체 전국에 해당되는 법이잖아요. 전국에 해당되고. 그래서 예전에 그 박원순 서울시장이 생전에도 국회에 찾아오시면은 네. 매번 이 얘기를 했어요. 예. 저도 몇 번 만나서 들었거든요. 이거 좀 꼭 해달라고. 근데 이건 뭐 법을 바꿔서 할 수는 없고 결국에는 정부가 좀 그 이 입장을 바꾸고 이 시행과 관련된 그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바꿔서 예. 보조를 해줘야지. 이로 인한 그 광역자치단체의 보조금 부담이 너무 큽니다. 그렇군요. 제가 조금만 더 소장님. 설명드릴게요. 2019년도 기준으로 보면요. 예. 서울 지하철을 타신 무인승차하신 분이 예. 2억 7,40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 인원인 거죠? 연인원이죠. 그러니까 1년 동안 예, 총 예. 이제 무임승차한 분이 금액으로 따지면 3,700억이에요. 3,700억. 어마어마한 거죠. 서울교통공사 보통 1년에 올해는 좀 예, 코로나19 때문에 특수하죠. 다르지만 보통 5천억 정도의 적자가 발생하는데 예. 거기에 3,700억이면 상당히 한 70% 많은 숫자죠. 이상이네요. 그쵸?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정하지 않고는 무임 적자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노인복지법 시행령 19조를 고쳐야 되는데 예. 예를 들면 모든 그 65세 이상 분들에게 무임승차하는 것이 아니라 바우처를 주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바우처 제도. 왜냐하면은 노인분들 중에서 이용 안 하시는 분 있잖아요. 예. 이용 안 하시는 분한테는 역차별이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 음. 바우처 지급하는 거 아니면 좀 50% 할인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좀 할인폭을 좀 줄이는 것이 어떠냐라는 생각도 들고 예. 뭐 출퇴근 시에는 좀 이용을 하면 안 된다. 출퇴근 시에는 무임승차가 안 된다라든지 이런 어떤 좀 제한된 규정을 통해서 적자폭을 줄여나가야지 무조건 운임 높여야 된다. 이것만 가지고는 해결 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뭐 상황이 이래저래 그 규모만 봐도 적자 규모만 봐도 상당히 이제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2018년 제정한 조례에 따라 올해 대중교통 요금 수준의 적정 여부를 지금 분석하고 있는데요. 인상된다면은 200원 내지는 300원 정도 인상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15년에도 200원 올랐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200원이 오른다라면은 1,450원에서 뭐 1,550원까지 이 정도 인상 현실적이라고 보시는지 박원석 의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 이상의 인상폭을 한꺼번에 올리기는 어려울 거예요. 전례도 있고 예. 또 이게 이제 그 200원, 300원 그 단위는 작지만 매일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한 달 동안 그로 인해서 늘어나는 지출이나 이런 거 보면은 그건 꼭 작다고 할 수 없거든요. 예,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뭐 아마 뭐 공청회든지 향후에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이상 요금을 올리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고. 근데 이제 시점이 늘 문제인데 예. 이게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면 못 올려요. 새로 자치단체장이 선출이 되면은 신임은 사실 하기 힘들죠.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선거 출마 안 할 사람이 올리는 게 맞고 지금 이 부시장은 선거 출마 안 하실 분이잖아요. 지금 서정엽 권한대행께서는 그게 이제 내년 출마를 4월 안 전인데 하시니까. 아마 예. 서울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예. 문제는 이제 여론의 반응이고 이제 정치권의 반응일 텐데 예.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물론 저는 아까 장성철 소장님 말씀에 동의해요. 요금 인상이 맞는 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이 서비스와 요금 체계와 이걸 좀 분석해서 예. 좀 합리적인 그리고 지속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1조 원이나 이게 적자가 누적될 상황이기 예. 때문에 일부 인상은 좀 불가피할 거다. 일부 인상. 네, 일부 인상한다고 했을 때 뭐 많이 올려야 200원. 200원, 300원 뭐 이 정도. 그러니까 뭐 그 정도 논의되고 있고 그 정도가 아마 한계가 아닐까 뭐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장 소장님은 어떻게 저는 보십니까? 아까 이제 요금 인상 하나 안 하나 서민들의 부담 늘어날 거라고 말씀드리는데 눈앞에 닥친 재정 적자가 너무 확대되기 때문에 미봉책으로라도 요금은 어느 정도 인상이 불가피해 보여요. 예를 들면은 요금을 인상하지 않을 경우에 요금을 인상할 경우에는 서민의 부담이 늘어나고 요금 인상하지 않으면 서울시의 재정이 파탄나요. 예. 이거는요 결국에는 서울시 재정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세금 아닙니까? 결국에는 국민의 세금만 늘어난다라고 보여져요. 예. 인상 하나 안 하나.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요금 인상을 할 때 단순히 요금 인상 문제만 갖고 전문가들, 시민공청회, 의회에서의 논의 이것만 갖고 하지 말아라. 노인복지법을 포괄해서 전반적인 것 제도를 다 같이 검토를 해서 좀 지속 가능한 교통 체계를 구축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반론 네. 겸 질문 하나 드릴게요. 사실은 지금 이래 하나 저래 하나 국민들, 시민들 이제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라면 오히려 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타는 사람한테 요금을 좀 더 높이는 방안이 좀 더 합리적인 거 아닌가? 이래나 저래나 마찬가지라고 하면. 그것도 적절하신 지적인 것 예, 같아요. 예. 하지만 또 많이 타다가 또 안 타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럼 예, 어떡할 예. 거예요? 나는 계속 타야 되는데 못 탈 불가피한 상황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말씀드리지만 눈앞에 너무 과대한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요금 인상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요금 인상이 된다라면 지금 시점 타이밍은 어떻게 보십니까? 코로나19 지금 절호의 타이밍이죠. 지금이 저럴 그럼요. 내년도 4월 보궐선거 전에 예. 빨리 지금 권한대행께서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제 예. 하나는 이제 장관. 무임승차가 큰 적자의 원인이고 예, 예. 하나는 서울시 대중교통 체계를 개편하면서 환승요금 할인을 해주잖아요. 환승요금 할인이. 네, 그에 따른 보조금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준공영제, 버스 준공영제로 인해서 예. 버스 회사들한테 지급해주는 보조금도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버스 회사들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지금 버스 회사들은 그래가지고 버스 회사들이 과거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승객을 최대한 많이 태우려고 예. 버스가 출발을 끝까지 안 하면서 꽉 찰 때까지 승객 태워가지고 가고 그런데 지금 그런 게 없어졌습니다. 서비스는 좋아졌어요. 확실히. 왜냐하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거하고 그렇군요.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서울시에 청구하면 서울시가 지급을 하기 때문에. 예, 예. 근데 그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제 유류비 인상이나 이걸로 인한 요금 인상 압박은 버스 쪽도 많이 받고 있는데, 근데 그조차도 이게 이제 지하철하고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쉽게 올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래저래 서울시가 지금 골머리가 많이 아플 텐데 예. 근본적으로 이 대중교통의 서비스와 요금 체계에 대해서 뭐 연구 용역을 주든 이제 근본적인 대안을 찾아가되 당장에 지금 적자폭이 너무 커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긴급한 처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 인상은 해야 될 것 같다. 알겠습니다.
자, 궁금한 게 지금 서울시가 만약에 인상을 결정한다고 해도 이게 바로 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이 지금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단계들을 거쳐야 되는지 소장님이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게 예, 이렇습니다. 박원석 지금 의장님. 이제 아까 공청 회의가 나왔는데 일단 관계기관 협의를 해야 돼요. 관계기관 코레일 협의를. 등등 예,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시민공청회 열어야 되고 그다음에 서울시 의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이것도 일종의, 의회를 통과를 해야 인상이기 돼요. 때문에 그리고 물가대책심의위원회인가 예. 이거는 이제 시민들까지 참여하는 거기까지 통과를 해야 돼서 간단치는 않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시장이 올리겠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 서울시 의회에서 뭐 이를테면 너무 많이 했으니까 좀 깎을 수도 있고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서울시 의회도 통과해야 되고 이 물가대책심의위원회도 통과해야 되고 뭐 공청회도 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여론을 잘 살펴야 되는 게 서울시 입장에선 제일 부담스러운 일이겠죠. 그렇군요. 근데 결국에는 요금 올린다고 소장님. 하면 예. 국민들 다 반대할 거예요. 그리고 여론 언론에서는요. 아니 도대체 방만한 경영 이런 것들은 왜 하나도 고쳐지지 않고 예. 서비스는 개선되지 않고 왜 요금만 올리려고 하느냐 시민이 봉이냐 예. 이런 식의 여론몰이를 해 나갈 겁니다. 200원 300원 이상도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코로나19 예. 때문에 서민들의 삶이 되게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상대적으로 우리가 교통요금이 싼 게 그거라도 싸니까 얼마나 좋냐라는 생각이지 야 외국보다 우리가 싸니까 요금을 올려야 돼라고 하면 서민들의 부담은 더 늘어난다. 그것을 행정부나 정치인들은 간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데, 예. 내년도 이제 보궐선거 전에 예. 권한대행께서 아주 특단의 결심을 통해서 빨리 후딱 그냥 해쳐버렸으면 좋겠어요. 아니 거의 이거는 뭐 압력에 가까워 빨리 해치우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까? 만약에 이거를 이제 아까 전에 그런 절차를 통해서 해야 된다라고 네. 봤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민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언론에서 시민은 봉이 아니다. 이런 식의 접근을 할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니다. 우리는 이렇게 경영을 효율성을 가져왔고 인력도 조절해왔고 여러 가지 원가 절감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라고 답을 줘야 되는데 예. 아니 봐라 니네들 연차 수당 100억 타가지 않았냐. 이게 어떻게 니들이 경영 효율을 가져온 거냐. 니들부터 구조조정 다시 해라 라고 하는 요구가 나올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요 이거는 완전히 시간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 박 의장님. 지금 지하철 승객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서울교통공사가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실은 애초에 건설을 할 때 예측했던 수요보다 승객이 밑도는 이 구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건 이제 수요 예측이 잘못됐거나 그 뒤에 승객을 늘리기 위한 그런 어떤 경영상의 노력을 별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뭐 아니면 다른 교통수단들이 또 뭐 발달해서 그렇게 됐을 수도 있는 네, 거고요. 근데 이런 점들을 어쨌든 뭐 지적할 수 있겠죠, 당연히. 서울교통공사가 뭐 경영을 그렇게 과히 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뭐 과도한 그런 뭐 성과급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뭐 그 연차 수당이나 이건 논외로 하더라도 경영상의 효율성 측면에서 지적받을 부분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보고 그래서 그냥 맨입으로 인상할 수는 없고 경영 효율화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세워서 그거를 전제로 그거를 약속하고 또 목표치를 제시하고 그러고 나서 요금 인상을 한다면 시민들도 조금 이제 수용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고 예. 당연히 뭐 서울시 의회 심의 과정이나 또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그런 지적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요금 인상을 하더라도 맨입으로는 할 수는 없을 거다. 어떤 식으로든지 이 경영 개선 계획을 내놓고 또 그런 개선 계획을 약속하는 전제하에 예.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적자의 가장 큰 원인, 특히 이제 공사 측에서 보기에는 이제 법정 무임승차 제도가 꼽히고 있고 저희가 앞에서도 간단히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영상 확인해 보시죠. 서울시의회 의장단은 지난 10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분을 정부가 지원해 줄 걸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1984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하철 요금을 면제해주는 법정 무임승차 제도를 도입했으며 이후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로 그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의 만성 적자는 갈수록 악화되지만 국토교통부는 공기업인 코레일에만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을 보전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의 적자 규모는 올해에만 약 1조 원, 통상 5천억 원 정도였던 손실이 올해는
코로나19로 그 규모가 더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노인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서울 지하철의 경우 이용자 가운데 무임승차 비중이 15%까지 높아졌으며 부산과 대구 등 전국 도시철도공사의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은 지난해 6,500억 원 규모까지 늘었습니다.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들은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을 정부에서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분을 국세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도시철도법과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을 개정하는 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 상정되기도 했습니다. 적자 손실이 누적되는 가운데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전동차 교체를 위한 예산 확보도 필요해진 상황. 적인 예로 우리 서울 지하철 같은 경우는 평균 사용한 연한이 벌써 2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빨리 안전 점검을 해서 예산을 들여서 근본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게 우선인데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고요. 정부의 무임승차 보전이 적자 구조 타개의 주요 변수가 될 수 있을지 화끈한 시사 토크에서 알아봅니다. 얼마 전 서울교통공사가 2019년 수송 인원 분석 결과를 내놨는데요. 이 조사에 따르면 무임승차의 대부분은 65세 이상 어르신입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국가유공자 순인데요. 지난해 서울 지하철 무임승차 인원의 운임을 환산하면 3,70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무임수송의 손실 이 정도라고 본다라면 이걸 대책 우리가 잠깐 앞에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은지 좀 이거 온전히 정말로 지자체가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대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박원석 의장님께 한번 제가 직설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65세가 정말 노인입니까? 지금 노인정이나 이런 데 가더라도 60대는 아예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사실 지금 예전의 노인 기준하고 지금 현대 노인 기준하고 달라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정년 연장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70세로 뭐 이런 얘기들. 유엔이 분류한 기준에 따르면은 65세까지를 청년으로 봅니다. 65세까지 청년인가요? 65세가 넘어야 그때부터 예. 이제 미들에이지로 중년으로. 미들에이지. 예. 그래서 유엔 기준 따르면은 65세가 노인이라고 할 수 없죠. 근데 예, 이제 예. 우리 그 사회복지제도나 이 관련 법들에 따르면은 대체로 65세로 돼 있잖아요. 연금 그 수급 개시 연령도 65세로 돼 있고 예. 퇴직 연령은 그보다 좀 더 그 앞이고 60세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거죠.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뭐 노인복지법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고령화가 그 심화되는 예. 그 상황에서 노인의 기준을 어디로 볼 거냐 이에 대해서는 좀 사회적으로 토론이 좀 필요하고요. 예, 예.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은퇴해서 그분들이 대체로 지금 61살 이렇거든요. 1960년생이 60년생, 59년생, 59년생 여기가 이제 이런 굉장히 인구가 많은데 그렇죠. 여기가 이제 몇 년 뒤 있으면 이제 저 다 지하철 이 무임승차를 하게 돼 있어요. 더 큰 부담이 생기는 거죠. 예. 근데 우리도 주변에서 보면 이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하는 저한테 이제 선배뻘인 이분들을 보면 젊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분들한테 노인이라고 하면 굉장히 기분 나쁠 것 같은데 본인들도. 예. 그러나 어쨌든 지금 제도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아까 장성철 소장께서 제시하셨던 그 대안은 그것만 하나 딱 띄어서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한 사안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 장 소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전체 무임승차가 15.5%고 대부분 65세 이상인데 한국 고령화 지금 추세를 보면 이게 20%, 30%, 막 40%까지 늘어날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노인 기준 맞다고 보십니까? 아닙니다. 의장님 말씀대로 예. 노인 기준 상향 조정하는 것을 지금 국가의 가장 큰 이슈 아젠다로 같이 한번 논의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정부가 해야 될 가장 급박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나라 이거 감당할 수 없어요. 지속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예. 나라 재정 지금 어려워지지 않고 있습니까? 국가 부채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노인 연령 조정하는 것은 급박하게 진행돼야 하고 기본적으로 이게 우리가 지금 적자 폭이 확대되는 것 계속 말씀드렸지만 무임승차 때문이라 했잖아요. 우리 9호선과 신분당선 민자에서 유치해서 한 것은 정부에서 국고 보전해 줍니다. 무임승차 하는 분들에게. 예. 근데 지금 1호선, 8호선 서울 지하철을 안 해주고 있잖아요. 이것도 어느 정도 보면 형평성 문제가 있어요. 나라에서 법을 정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 부분은 해결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분 의견을 다 종합을 하면 어찌됐든 노인복지법의 기초에서 이 65세 무임승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거는 두 분의 의견이 좀 일치하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까지 해줘야 된다고 보십니까? 만약에 정부에서 좀 보조를 해준다라면은 반 정도는 해줘야죠. 절반 정도요. 네. 아니 그 정도는 해줘야지 뭐 이게 티도 나고 예. 또 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도 좀 줄어들지. 지금처럼 뭐 전혀 안 하는 건 좀 말이 안 되고 예. 또 한다고 하면 생색만 내는 수준으로 해도 도움이 별로 안 될 거고 저는 한 반 정도 해줘야 된다. 절반 정도는 해줘야 된다. 아니 왜냐하면 코레일에 대해서는 전액을 해줘요. 코레일은 코레일 무임승차에 대해서는 예. 그건 이제 이 정부 중앙정부 공기업이라는 이유로. 근데 지방 공기업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해주잖아요. 지방 공기업에 대한 보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맡고 있는데 예. 지방자치단체가 100% 해줄 수는 없습니다. 서울시가 어떻게 3,700억을 교통공사한테 다 해줘요. 일부만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지자체가 100% 재정 자립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보조를 해주고 있잖아요. 예산에 대해서. 거기에다 이게 포함됐다 이렇게 볼 수 이제 있는 거 그런 아닙니까? 논리로 따지면 저기 이제 재정 자립도가 10%도 안 되는 예. 이 지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갈수록 인구 소멸하고 있고 그럼 그런 지방자치단체는 없어져야 되나요? 그런 논리에 따르면. 근데 그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라도 예. 그건 어쩔 수 없이 그 정부가 보조를 해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이게 불균형 발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 책임이 뭐 자치단체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과하고 오랫동안 이게 이제 기획재정부가 이걸 가로막고 서 있었는데 예. 저는 좀 재고해야 되고 근데 이게 되려면 국회에서 아까 얘기했던 뭐 도시철도법이나 등등의 법 개정이 있어야 돼서 아마 정의당의 이은주 의원도 거기가 서울교통공사 출신인데 예, 예. 이 법을 얼마 전에 발의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군요. 장 소장님은 국가가 어느 정도 보전을 해줘야 된다고 보십니까? 전액 다 해줘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전액 싶어요. 다요? 네, 예. 국가도 어차피 국민의 세금 걷어가지고 운영되고 지방자치단체도 국가의 세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 예. 세금을 얻어서 뭐 국가에서 해주나 지방정부에서 다 해주나 똑같잖아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똑같죠. 그렇죠. 뭐 돈을 쓰는 네. 뭐 지자체나 중앙단체에서는 좀 다를 수는 네. 있겠지만. 예.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진다라는 차원에서 국가가 전액 다 해줘라. 왜냐하면은 9호선하고 국철과 신분당선 다 그렇게 해주고 있잖아요. 예. 처음 뭐 계약을 그렇게 맺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다 그냥 해주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보수 정당의 예, 스탠스가 그렇죠. 아닌데 저런 건 주로 이제 정의당 같은 데서 100% 다 해줘라 이러는데 그러게요. 저는 저보다 훨씬 더 과감하게 말씀하시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방송은 굉장히 아름다운 좌우 합작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아름다운 방송을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예, 그래요. 지금 전체적으로 또 두 분이 의견을 말씀하신 게 전체적으로 좀 틀을 좀 다시 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뭐 아까 전에 노인의 기준, 정년 연장 뭐 이런 것들하고 다 맞물려야 될 것 같아요. 장 소장님 좀 의견이 있다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냥 법정 무임승차 제도는 법률에 근거한 거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국민들에게 주는 복지 혜택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그 복지 혜택에 대한 책임은 국가가 져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이것을 지방정부 니들 소유고 니들이 운영하니까 니들이 책임져. 왜 우리 국가 보고 정부, 중앙정부 보고 해결해달라고 그래. 이런 접근 방법은 잘못됐다. 기재부가 일단 이러한 논의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좀 논의에 참여했으면 좋겠고 지금 집권여당 민주당 국민적인 지지도가 높지 않습니까? 예. 이럴 때에 이러한 것들을 좀 과감하게 해결해라. 그래야 이낙연 대표 지지율도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렇군요. 박원석 의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이제 이게 고령화 문제는 앞으로 피할 수 없는 추세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고령화 비용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의료부터 시작해서 또 노후의 소득 보장 문제, 각종 이제 사회 서비스에 들어가는 비용. 근데 이에 대해서 아직 이제 우리 사회가 충분히 준비된 대안을 저는 못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회적 합의도 아직 성숙이 안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년 연장 문제만 하더라도 노인들이 가장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소득이 어느 정도가 됐든 일을 좀 더 하고 싶다라는 예. 건데 일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임금 피크제니 등등의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오고 있지만 그것도 이제 제한적이에요.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요즘에 이제 70이 넘으셔도 일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어르신들한테 제공할 일자리가 거의 없는 거죠. 정부가 그걸 위해서 뭐 그 일자리 정책을 쓰더라도 매우 한시적으로만 운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전체적인 우리 사회 운영 구조나 그에 따른 이제 고령화 비용을 누가 어떻게 예. 부담하고 어느 정도로 우리가 산정해야 될지 이에 대한 좀
좀 전반적인 비전과 사회적 합의가 좀 만들어져야 되고 이 지하철 무임승차 관련된 논란도 그 속에 좀 포함이 돼야 될 텐데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중앙정부가 좀 줘라. 100%는 아니더라도 알겠습니다. 반이라도 줘라. 이게 제 주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이 방송을 서울시 관계자들이 매우 좋아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좀 약간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지금 적자, 부채 이제 가중되면서 신규 투자에 대한 논란도 가열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대표적인 예가 서울 스마트 쉘터인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미래형 버스 정류장, 그래서 와이파이도 여기에서 터지고 이를테면은 뭐 쾌적한 뭐 온도 조절도 되고 이런 거를 지금 시범적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적자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적절하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장 소장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시도해야 된다고 봐요. 시도해야 된다. 예, 어차피 예. 이건 미래를 대비하는 거고 새로운 어떤 뭐 롤 모델을 마련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뭐 많은 지금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대략 한 10억 원 정도 예산을 네. 들여서 시범 사업을 하겠다는 건데 어쨌든 뭐 부스를 만들어서 와이파이도 하고 공기청정기도 하고 뭐 전산도 다 설치하고 이런 식의 좀 정류장을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한번 롤 모델로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잘 진행이 되고 운영이 되고 효율성이 있으면 예. 외국에도 수출할 수 있잖아요. 모범 예, 사례로. 예. 그러니까 미래를 선도한다는 차원에서 일단 진행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할 건 해야 된다. 네. 예. 박원석 의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저희 지역에 예. 저 스마트 버스 정류장이 있는 데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한 게 아니고 해당의 이제 아파트 지구가 미니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그 입주자들이 요구해가지고 LH에서 그거를 비용을 대서 만들어줬는데 예. 거기 거의 이제 승객이 없거든요. 근데 한번 가봤어요. 총선 때 어떤 건지 보려고. 예. 아니 좋기는 하죠, 당연히. 겨울에 춥지 않고 여름에 덥지 않고 예, 예. 쾌적하고. 그래서 지금 아마 서울시에서도 전면 시행하겠다는 게 아니고 시범 사업을 먼저 하겠다. 그렇죠. 예. 한 대여섯 개 만들어 보겠다. 뭐 시범 사업 정도는 해서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사업이 갑자기 튀어나오면 저희 같은 사람들은 좀 의심부터 됩니다. 저거를 왜 갑자기 하지? 예. 누가 저걸 공공 와이파이 이런 것처럼 저걸 누가 가지고 들어왔지? 이권 사업. 예, 이런 어떤 의심이 들어서 예. 그리고 이제 사실은 버스 정류장이 열악한 데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덥고. 근데 이제 저런 대안이 필요하긴 한데 갑자기 거기에다가 뭐 스마트 해가지고 무료 와이파이 설치하고 무료 와이파이 또 나오네. 예. 그리고 뭐 휴대폰 충전기 설치하고. 예, 예. 글쎄 이거는 자칫 잘못 운영되면 이제 예상 낭비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시범 사업을 아주 엄밀하게 하고 엄밀하게 평가를 해봐서 그 과연 관리가 잘 되고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고 그리고 들인 돈에 비해서 효율성이 있다, 후생 효과가 크다라고 하면은 하는 거지만. 과연 그럴까? 이런 의문도 좀 듭니다. 근데 뭐 이제 이거 세상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단. 근데 이제 이런 거 하면은 쾌적할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면은 술 취한 취객이나 예. 노숙자분들이 거기를 점유해서 주로 그분들이 이용하는 거 그것도 아니냐. 복지긴 한데. 그런 뭐 얘기도 나오고 그러게요. 또 그런 얘기 나오니까 CCTV나 순찰하는 분들 예. 뭐 배치하면 되는 거 아니냐. 예. 또 다른 예산 낭비가 될 수 있잖아요. 예, 예.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시범적으로 예. 정말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예, 오늘 유독 종합을 많이 강조하고 계신 장 소장님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최근에 지금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함께 수도요금 인상 얘기까지 서울 수도요금 인상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공공요금을 인상을 해서 지자체가 적자를 메우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시각, 특히 코로나19로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지자체가 해도 되느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장 소장님? 싸요. 싸요? 수도요금. 수도요금 1리터에 싸나요? 대략 한 270원 단가가 예.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음. 수도요금만 싼 거 아니잖아요. 예. 또 전기요금도 우리나라 좀 많이 전기요금도 싸고 싼 상대적으로. 편입니다. 예. 예. 대중교통도 싸고 올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무리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만 예.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산 원가보다 사용 원가가 너무 낮은 것은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올려야 하는데 또 말씀드려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것이 과연 예. 효율성이 있느냐라는 것은 검토해야 될 거예요. 예. 너무 국민들에게 또 부담만 지우는 것, 물론 잘 먹고 잘 사는 분들한테는 아무런 영향이 없겠죠. 예. 근데 정말 한계 상황에 몰린 분들한테는 10원, 20원 올라가서 한 달에 10,000원, 20,000원 더 나오는 것도 상당히 큰 부담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어려운 분들을 잘 살펴서 정말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했으면 좋겠다. 무작정 밀어붙이기 식으로 이거 적자 하나니까 올려야 돼.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은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박 의장님 어떻게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에너지 전환 비용이에요.
예. 지금 대중교통 수단도 앞으로 이제 탈탄소 사회에 맞춰서 이제 친환경 이 모빌리티로 다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기도 마찬가지고 수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 에너지 전환 비용을 고려한다면 사실은 지금 굉장히 공공 서비스가 싼 거죠. 예. 대중교통도 싸고 다 싼 거죠. 그래서 이후에 에너지 전환 비용을 감당하려면 저는 요금 인상 불가피하다고 보고 예. 그거는 뭐 우리가 부담을 져야 되고 물론 중앙 정부가 또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실제 이제 이 친환경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 전환이 필요하고 그 전에 지금 어쨌든 이 오래된 이 논쟁거리 서울의 지하철 요금을 어떻게 할 거냐. 예. 저는 한 200원 정도, 200원 정도 한 번 예. 올리는 거는 불가피하다 그렇군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 진짜 서울시에서 매우 이방성을 좋아할 것 같다는 느낌이 여러 차례 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끈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서정엽 서울시장 권한대행을 향해서 아주 직설적이고 도발적인 화끈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원석 의장 말씀해 주시죠. 시간이 별로 없다. 후딱 해치우시라. 후딱 해치우시라. 네, 강력한 조언을 하셨고요. 장 소장님. 눈 질끈 감고 빨리빨리 그냥 올려버리세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두 분이 굉장히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요금 인상을 반대하시는 시민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럼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서울시에서 제가 지역구가 서울인 정치인님이 이렇게 얘기 못합니다. 그렇군. 경기도민이라서 이렇게 두 분께서 저는 서울에 살기 때문에 반대입니다. 저는 반대긴 하지만 어쨌든 올려야 한다라면은 종합적으로 잘 검토를 해서 올리는 거를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네. 운영 구조의 문제는 결국 안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서울 시민의 발이 되어주는 대중교통이 더욱 편리하고 더욱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